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비문학 책을 읽고 얻으실 세 가지 키워드가 요겁니다.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있고 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의 사실은 계속 그 진화학자 그 분류, 하여튼 뭔가 우리가 이제 동물에 계속 분류하는 사람들, 분류학자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이런 이거 직업도 있고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 거. 총균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총과 균과 새가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게 의견이죠. 근데 그 의견의 앞단계에 나름의 근거를 예시로 되게 많이 들어요. 야, 다정하는 것이 살아남아. 이게 의견이에요. 주장이고. 근데 주장이 이제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이 주장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 인간이 가축화되는 것들, 왜 다양한 가축화된 것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지 막 이런 예시들이 엄청나게 근거를 대요. 근데 근거에 너무 질린다 싶으면은 의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근거는 살짝 가볍게 보셔도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작가의 주장이 정말 합리적이고 믿을만한가,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이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을 읽고 나서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부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질서를 다 뒤엎을 것인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다정해지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까칠하게 하는 책들도 있죠. 나는 더 이상, 그래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막 이런 책들과 결이 다르게 나는 다정하게 살기로 마음 먹을 것인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적용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이제 책이나 정보를 얻고 나서, 특히 뭐 요즘에 모이면 뭐 재테크 독서 모임이나 막 실천 독서 모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챌린지 독서 모임, 뭔가 액션, 뭔가 얻어가고 뭔가 활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책을 읽고 내 인생이 변했어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은 그 내용을 일부라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은 별점 5점 중에 한번 나름 줘보세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별점 5점 중에 나는 몇 점이었다. 이것도 스포일러긴 한데 비문에 이거는 정리가 그냥 그 글쓴이의 말, 거의 서론부터 다 나오는 거라서 어마어마한 스포는 아니거든요. 읽으신 분이 이제 택지 없으신 걸로. 그러면 여러분,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딱 읽고 모임을 한다 라고 하면 가장 궁금해야 될 게 돈의 속성이 도대체 뭐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가님이 말하는 돈의 속성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돈의 속성이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속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책을 읽는다고 해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돈의 속성이 뭐야? 돈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가 생각하는 돈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이 어느 정도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이 같은지 다른지가 결국 여러분 작가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이거부터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거는 이 작가는 돈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돈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이어가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있던 재미없던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작가가 말하는 돈의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과 정보 전달이라는 기본 키워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책을 읽었잖아요. 그럼 우선 알긴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의견으로 나름 이런 것들을 해요. 나는 이런 투자 원칙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따라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견에 여러분이 동의해서 적용을 하느냐 적용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실천의 선택. 그래서 예전에 좀 잘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일독일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시간이 된 책이고 그냥 에세이 같은 책이긴 한데, 나는 어떤 책을 하나 읽으면 그 책이 한 가지라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건데, 그 부분 저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돈에 얼마나 친하신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에서 이 작가님의 투자 원칙 있어요. 이 8가지.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번호를 한번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중에 나는 뭐 1번과 8번, 1번, 8번 중에서 하나 이상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8가지 중에. 여덟 가지 중에서 내가 실천할 부분 이제 하나 이상은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숫자를. 정말 와 이거 8개 다 마음에 들어 이러면은 이 책 읽어볼 가치가 있는 거고, 딱히 뭔가 와닿지 않으면 멀리해도 되는 거죠. 아, 선홍님 읽으면 좋을까. 저는 친구 중에 약간 재테크에 환장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하도 추천하게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의미가 있긴 있었어요. 의미가 있긴 읽었는데 막 정말 실천적으로 팁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이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진짜 별로 구리고 막 이런 책은 아닌데, 주제 자체가 딱 돈이고 너무 명확해서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여러분과 명확하게 비문학 키워드 뽑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과 내 삶을 분리하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실천하기 힘들더라도 비문학이 주는 약간 실용서의 메리트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겁니다. 어원의 2번, 4번. 행동에 해를 입히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무기 제조회사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보고서 나 이거 팔아야겠지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건 투자랑 별개지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4번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의미 있죠? 네, 4번만 인기 많고 2번 네, 개혁력 5번 쫓아가지 않는다. 누구 말 듣고 쫓아가고 투자하거나 막 귀팔락팔락거리면서 하지 않는다. 나연님 2번 네.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천민님이 유일하게 이제 가장 달콤한데 이거를 이제 멀리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고. 5번 7번 주식은 5번이냐 부동산 10년,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천민님이 하신 그 1번과 7번이 우리의 지금 가치관과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거 옛날 분이라서 회장님이다 보니까는 지금의 이제 막 단타나 이런 것들과는 결이 많이 여러분이 저 부자 되지 말 이런 뭐 마음을 꺾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한 키워드를 직접 건드리기 힘들어할 때 이 책이 그래도 나름 선구자적으로 건드려준 나름 많이 팔린 책이라서 갖고 오긴 한 거고
먹고 살 만큼의 마음의 부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꼭 막 이렇게 이런 뭐 10억, 100억 막 이런 부자 말고 마음의 부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런 거,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비판적 읽기거든요. 이것도 결국 야, 작가의 말에 다 오라가 아니라 그게 내가 선별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니까 부가 따라오는 습관.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진짜 막 진짜 별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는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는 뭐 하나라도 막 하려고 해서 진짜 별로인 책이라도 뭔가 써먹을 거 하나 없나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키기, 자고 일어나 이부자리, 공복에 물 마시기, 규칙적인 생활. 부가 따라오는 습관인데 이분도 약간 이렇게 주식 5년 부동산 10년처럼 장기적으로 보니까 천매님도 이제 지금 막 따라오고 있다가 나중에 몰려서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홍님도 습관 3개 좀만 기다리시면 따라올 겁니다. 약간 뻔하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거랑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실, 의견, 적용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지식에 좀 더 집중하면은 내가 이제 이미 내가 아까 돈의 속성에서 봤을 때 내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내가 흐름을 알고 있는, 투자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재테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확인하고 알고 싶은 거. 근데 만약에 투자 방법을 알고 싶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은 안 맞는 거예요. 이 책은 돈 자체에 대한 속성을 알려주는 거지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게 된 것, 아까 방법들, 중요한 건 이거를 바로 질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도서 선정하거나 읽을 때 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각자 어느 정도 지금 부동산이고 재테크에 대한 거나 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뭘 기대했고 뭘 얻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되고 적용한 것은 무엇인지,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상대방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책에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원래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여행 좋아하셨어요? 이런 거부터가 이미 노후 질문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여행의 새로운 매력, 여행의 이유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행의 매력이나 여러분 여행에 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새로 알게 된 게 있는지,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약간은 지식적인 면에 초점 두어서 계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문학 모임할 때 나름의 꿀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챕터가 쪼개진 책을 한번 다루는 거예요. 제가 기관이나 뭐 이렇게 공무원 연수나 이렇게 책별로 안 읽는 분들 대상으로 독서 토론할 때, 그 회사 대상으로 독서 모임 하고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12발자국 책에는 12개의 독립된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독립된 챕터에는 이 책을 전부 다 읽지 않아도 그냥 7번째만 딱 읽어도 돼요. 요것만 나눠도 되고, 관심이 더 생기면은 내가 골라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비문학 책 읽기 힘들어하는 분한테 여기 챕터가 쪼개진 거, 그렇죠, 여기서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읽고 나서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